5살 연하의 전문직 남성과 결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잔뜩 산 40대 여성 곽 씨.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던 결혼 생활에 점점 신경을 거슬리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의 10살 어린 늦둥이 여동생이었습니다.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며 기본이 내키는 대로 말하는 건 기본. 사람을 봐가면서 얄밉게 굴고 하고 싶은 건 기어이 꼭 해야 하는 고집불통이기까지 한데요. 참다 너무 열이 받아서 시부모와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손윗 사람이 참아야지 어쩌냐, 아무도 걔 못 건드린다며 오히려 시누이를 감싼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평생 참고 또 참으면서 봐주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사연,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5살 연하의 전문직 남성과 결혼한 40대 여성. 연하의 전문직, 주변에서도 이 꿀조합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만족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40대 여성 곽 씨는 외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스터디 그룹에서 알게 된 연하 남성과 1년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결혼 2년 차를 맞았고요.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5살이나 어린데다가 전문직이어서 주변에서 매우 부러워했다고 해요. 곽 씨의 부모님도 거의 딸 시집 보내기 힘들겠다 반포기 상태였는데 성격도 좋고 반듯한 사윗감을 보고서는 너무나 흡족해했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일단 사윗감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시부모. 그렇죠. 요즘은 시부모 자료도 잘 봐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시부모 두 분 다 건강하시고 또 교직에 있다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에는 큰 걱정이 없는 상태고요. 또 그리고 자식들도 잘 키워 놓았고 또 본인들도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임에 나가든지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려고 생각도 하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들에 대한 집착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또 며느리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요. 보통 시부모들이 며느리한테 야 손주 낳아야지라고 바라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볼 때는 부담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너무 행복한 상태인 것이죠. 야, 아니 근데 왜 별별 상담소에 왜 나와? 그러니까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주 거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의 10살짜리 동생인데요.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15살 차이 나죠. 5살 연하기 때문에 늦둥이 이제 막내 동생인데 너무 늦게 태어나다 보니까 또 늦둥인데 2달 일찍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관심을 좀 많이 받았다 합니다. 병치레도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부터 시부모가 우리 다혜 아이고 오냐오냐 커서 어른들한테 좀 버릇은 없긴 한데 자세히 보면 귀여운 구석이 많다. 이렇게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좀 잘 봐주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긴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길래 시부모님이 그냥 미리 이제 사전 경고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각 씨도 그냥 뭐 남편도 반듯하게 컸고 시부모님도 둘 다 교육자신데 뭐 딸이 얼마나 나쁘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이 다들 높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와, 이 남편하고 너무너무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신우이가 그 초등학교 때 명절에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가면 이제 어른들끼리 인사하고 이러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 갈비찜 안 해줘? 나 갈비찜 먹으려고 여기 왔는데 왜 갈비찜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 외에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나는 갈비찜 안 주면 밥 안 먹겠다고 떼쓰고 안 먹고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갈비찜을 포장해 와서 혼자 먹었다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약해서 꼭 애가 먹고 싶은 것만 입에 맞게 이제 먹였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큰 성인이 된 후에도 지금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어릴 때 워낙 이제 몸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행여 잘못될까 봐. 그래. 내 새끼 막 이렇게 했는데 성인이 돼선 괜찮아졌어. 자, 그러면 딱 끊어야 되는데 그 버릇이 그대로 오히려 지금 어른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시누이가 지금은 건강한 상태라고 하고요. 온 가족이 다 예뻐하고 오고오고 받아주니까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버릇없이 군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요즘 한창 꾸미는 데 빠져서 미용실이며 네일샵에 다니는데
꽤 멀리까지 다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집 근처 미용실, 네일숍에서는 죄다 블랙리스트 고객으로 올라와 있었다는 건데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고 직원들이랑도 맨날 싸우다 보니까 아예 차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우이는 단골이 없고 늘 새로 오픈했거나 처음 가는 곳만 간다고 합니다. 약간 금쪽이 스타일인데. 그렇죠. 어른 금쪽이죠. 금쪽이는 아이인데. 근데 뭐 신우이 자주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가끔 만날 때마다 뒷목 잡는 일이 좀 생긴다고 해요. 최근에 남편이 결혼 기념일로 명품의 어떤 그 가방 같은 걸 사줬다고 합니다. 그때 뭔가 일이 좀 터졌어요. 귀신같이 또 이런 걸 따라 봅니다. 언니 이렇게 불러요. 언니 부르면서 아이고 이게 너무 예쁘다 신상 아닙니까? 아이고 이걸 실물로 보다니 하면서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결혼 기념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아이 그래요 언니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오빠 만나서 이런 선물도 받고 이렇게 혼잣말이 되면 되게 큰 소리로 혼잣말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지만 또 근데 부딪히기 싫어서 뭐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쁘게 생기게 잘 그려놨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니까 이 기분이 뭐 나빴지만 안 부딪히려고 했는데 갑자기 언니 이거 며칠만 좀 빌려주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니까 싫으면 됐고 이렇게 또 횡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거절했더니 바로 반말 나오는구나. 말이 왔다 갔다 거절했더니까 횡 가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보자가 기분이 많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할 땐 존댓말. 거절하니까 싫으면 됐고. 자, 팀장님. 뭔가 불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우이가 상당히 삐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곽 씨 같은 경우에도 신우이에 대해서 여러 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삐진 걸 풀어줘야지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동생이 그 향수 뭘 좋아해? 물어봐서 브랜드 향수를 선물했어요. 그럼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영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 신우이가. 그런데 그리고 그 뒤로 언니라고도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곽 씨가 무슨 말만 하면은 사사사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반대 의견만 내는 것이고. 그리고 외식을 가려고 외식 메뉴를 고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이렇게 해서 핑계만 대고 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시부모 생일날에도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상의를 했어요. 그래도 신우이니까 상의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난 싫다 저것도 싫어 이렇게 사사사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곽 씨 입장에서는 이 신우이 꼴도 보기 싫어 해가 너무나 열이 푹푹 받은 거죠. 자, 15살이나 지금 어린 거잖아요. 신우이가. 너무 철딱서니도 없어. 자, 그리고 이 신우이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올케. 오늘도 별별 상담소, 별별 극장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신우이 역할의 백다혜 아나운서, 올케 역할의 박상희 교수. 레디 액션! 아가씨, 우리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두 분 같이 여행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여행? 웬만한 데 다 갔다 와서 좋아하시려나 모르겠네. 지훈 씨는 그래도 여행이 제일 낫지 않겠냐 하던데 여행 별로예요? 크루즈 여행 어때요? 크루즈 여행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가씨는 뭐 해드리고 싶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묻지? 그런 건 며느리가 딱딱 생각해야 되지 않나? 아니 오빠가 바쁘니까 그렇다 치고 한가한 사람이니 나서서 알아봐야지. 우리 셋 중에 아가씨가 제일 한가한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슬쩍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어요? 내가? 내가 제일 한가해 보인다고요? 참 어이가 없네. 나 되게 바빠요. 왜 이래? 그렇구나. 아가씨 바쁘구나. 아니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하지?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아가씨. 누군 성격이 없는 줄 알아? 아이고 참 뭐가 이렇게 소란스럽노. 내 누누이 말했다 아이가. 우리 타이를 좀 건드리지 말았고 우리 집안에서는 아무도 이 타이를 못 건드려. 좀 냅둬라. 아직 얼라 아이가 몇 살 먹노. 나이 많다는 게 뭐고 아래 사람한테 좀 감사주고 품어야지. 같이 큰 소리 내면 어쩌노. 야, 참. 진짜. 아니, 제가 그 별별 극장 들어가기 전에 자꾸 제 옆에서 백다혜 아나운서가 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하는데 뭐 하는 거야? 막 이래.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 야, 진짜 이 백다혜 아나운서가 평소에도 좀 버르장머리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나오네. 연기고 사실과 다릅니다, 가족 여러분. 네, 오해하시면 안 평소에 돼요. 좀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자, 박 교수님. 네. 와,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한마디로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다 너무 이제 못 참겠어서 남편이나 시어른들께 얘기하면 바로 아까 얘기처럼 하시는 거예요. 애가 너무 어려서 그렇고 네가 윗사람 아니니 그러면서 네가 띠동갑 이상 차이 나는데 네가 참고 이해해줘야지 어떡하니. 우리도 다 두 손 두 발 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선 넘는 시누이 그리고 감싸는 시부모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김은배 팀장님부터 처방을 좀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좀 가정교육을 다 시켜야 되고 그 오빠는 그 여동생을 좀 참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며느리 곽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 마시고 잠깐만요, 예. 팀장님. 참교육. 보통 참교육이라 이건데. 아니 꼭 그렇게 오버하시면 안 되고 참교육 종류가 많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참교육의 종류는? 저도 이거죠. 예. 어찌됐든 그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시누이가 뭐라 그러면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딱딱 끊어가지고 그 며느리도 아마 그 시누이를 참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수님. 네. 참교육은 맞는데요. 정말 반듯하게 지금이라도 반듯하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일단 이거는요. 제가 부모 교육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허용적으로 키울 경우에 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충동을 못 참게 되고 또 뭐 식탐도 많고 과소비하고 나중에 더 성인이 되면 더 과음도 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도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 사이에서는 공주라서 굉장히 본인이 막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나가면 왕따이거나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열등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빠나 시부모님 이런 태도 안 되시고요. 나중에 이 딸 회사 다니거나 결혼해서 고생합니다. 지금이라도 반듯하게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 참답게 가르쳐야 됩니다. 참교육? 팀장님은 참교육, 교수님은 참답게 가르치자. 저는 약간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과연 될까도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오늘 백다이 아나운서 하는 꼴 딱 그런 모양새거든요. 보니까 과연 바뀔까.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성인이 돼가지고 한참 성인이 됐는 상황인데 이게 바뀔까 약간 부정적이고 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냥 무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손절. 그러니까 손절한다 해가지고 뭐 완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애써 외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럼 참교육 들어가야 되는데 참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지 저 의문이거든요. 참교육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참교육이 뭐 손찌검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백다이 아나운서 지금 오늘 제가 뭐 보니까 제가 딱 그리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진짜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평소 이래요. 예. 자,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자, 본인 생각 더하기 가족 여러분들. 저는 아예 시누이랑 친해져가지고 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조금씩 좀 바뀔 수 있도록 가르칠 것 같은데 일단 시누이를 위해서라도 가족분들이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 보면요. 최은미님 잘못한 건 꼭 이야기하셔야 하는 겁니다. 너무 과잉보호로 키우시네요라고 하셨고요. 박홍조님 시누이 사는 곳과 가능한 최대한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고 시누이는 이사한 집 출입 금지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뀨님 살살 맞춰주면서 같이 노세요. 입이랑 표정으로만 맞춰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별별 상담소 역대급으로 재밌었습니다.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